스스로 상담자 되기를 목표로 함께 공부하는 방송 은미언니 품품 상담실의 박은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의 행동을 활동하기, 생각하기, 느끼기, 신체 반응이라고 하는 네 가지 요소로 구분해 봤고요. 그걸 자동차 네 바퀴에 비유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앞바퀴인 활동하기하고 생각하기는 우리 마음대로 통제 가능하지만 뒷바퀴인 느끼기와 신체 반응하기는 우리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체로 이해가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특히 느낌이 아주 강렬할 때는 오히려 활동하기하고 생각하기를 끌고 오는 거 아니냐, 오히려 느낌이 활동과 생각을 통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두세 번의 에피소드에서는 느끼기와 신체 반응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여러분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어릴 적 사례를 하나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해요. 어릴 때 달리다가 또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서 무릎 다쳐 보신 분들 많으시죠? 그때 무릎은 막 아프고 또 뭐 불쾌하기도 하고 그런데 얼른 일어나서 그리고 자전거를 번쩍 세워가지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다시 갔을 겁니다. 이때 느낌하고 신체 반응은 어떤 걸까요? 느낌은 불쾌하고 또 신체 반응은 피가 흐른다, 아프다 이런 거겠죠. 근데 이런 상태일 때도 그때 활동하기는 다시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기였어요.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 엄마 얼굴을 본 순간 울음을 터뜨려 보신 분도 계시겠죠. 깜짝 놀란 엄마는 왜 그래? 오다가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러면 피가 흐르는 무릎을 보여주면서 엄마에게 위로를 받고 싶었을 겁니다. 아마 아까 넘어졌을 때만큼 무릎이 아프거나 뭐 불쾌하거나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그때의 느낌과 몸 상태를 상기시키면서 엄마에게 알아달라는 식으로 울음을 터뜨렸던 거죠.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주변 사람들한테 관심과 위로를 받고 싶어서였을 겁니다. 어린 시절에 들 많이 그랬을 텐데요.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생떼를 쓰면서 울기, 오랫동안 삐쳐있기 이런 행동들을 누구나 한 번쯤 다 했었던 것 같아요. 제 사례 하나만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대학 입시에서 한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재수를 했어요. 근데 대학 입시를 보고 온 날 저는 제가 시험을 너무 망쳐서 제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다라는 걸 그날 바로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불합격 통지를 받은 날 마치 대학 입시에 제가 떨어진 게 부당하기라도 한 것처럼 제 방에 들어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반나절 동안이나 삐져 있었어요. 무슨 시험이든 불합격하면 기분이 우울하긴 하겠죠. 근데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반나절이나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던 이유는 대학 입시에 떨어진 게 뭔가 짜증스럽다라는 걸 표현하기도 하고 입시에 실패했으니 한 번 더 재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명분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울해하기 행동을 일부러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상황대로 일이 돌아가지 않을 때 오랫동안 우울해하기나 떼를 쓰면서 울기, 화를 내기 이런 것을 현실치료 상담에서는 고통스러운 감정 행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런 행동은 왜 선택하는 걸까요? 현실치료 상담에서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효율적이지 않은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주변 사람들을 그 감정 행동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제 경우를 다시 말씀드리면 시험에 떨어진 건 제가 합격할 만큼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효율적이지 않은 행동을 이제 뭐든지 하여튼 덮고 싶어서, 변명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우울해하게 했던 것 같고요. 제가 우울해하고 있으니까 가족들이 저한테 싫은 내색 하나도 하지 않고
뭐 외식하러 가자, 뭐 하자, 이렇게 저를 달래주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가족들로부터 관심도 받고 상황을 제 중심으로 아주 통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왜 그러면 직접적으로 그럼 도움을 청하면 되는데 왜 감정 행동으로 바꿔서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직접 도움을 청하는 건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힘이 없다, 자기의 나약함을 표현하는, 인정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힘의 욕구를 좌절시킨대요. 그리고 도움을 청했다가 마치 상대방이 도와주기는커녕 거절할까봐 두렵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고통스러운 감정 행동을 선택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한 통제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에서는요,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당장은 그 고통스러운 감정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관심도 받고 도움도 받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고통스러운 감정 행동을 선택하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주 우울해하고 화를 내고 오랫동안 삐쳐있는 사람들 주변에 친구들이 남아있지 않은 것도 바로 그런 이유일 것입니다. 대학 입시에 떨어졌던 그때로 다시 제가 돌아간다면 어떤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부모님께 시험을 너무 망쳤다. 그러니까 이번 시험엔 떨어질 것 같고 가고 싶어하는 대학에 못 갈 것 같으니 한 번만 더 재수를 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겠죠. 그때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려운 가정 형편에 부모님께 또 한 번 뒷바라지를 해달라고 말씀드리기도 굉장히 송구했고, 또 재수는 꿈도 못 꾸고 그냥 2차 대학에 갔던 바로 위 언니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대신해서 우울해하게 행동을 일부러 선택했던 것이다. 그래도 언니가 그날 나와서 야,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렇게 말해서, 그러니까 마지못해 한 척 하면서 일어나서 언니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갔던 그런 기억이 저한테 지금 돌이켜 생각하니까 언니한테 참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드네요. 자,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느끼기와 신체 반응하기는 아주 우연적으로 단 한 번 일어납니다. 근데 그 느끼기와 신체 반응을 쭉 연장하는 것은 우리의 앞바퀴인 활동하기하고 생각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긍정적인 활동하기하고 생각하기 바퀴를 열심히 작동해야 건강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느낌과 신체 반응으로 만들 수 있다 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돌아오는 한 주도 아주 기분 좋은 활동하기 하고 생각하기를 해서 씩씩하게 보내는 시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은미 언니 품품 상담실이었습니다.